자, 다음은 50억 클럽. 박수영 의원. 이게 왜 나 북미해진 박수영이 이거를 꺼냈나라고 생각했더니 이 사람이 최재형 캠프 정책총괄 본부장이었더만. 네, 지금은 명단을 이제, 네. 내가 보기엔 동시에 받은 거야. 이재명 지사 하기 위해서 여기에 관련된 폭로 기사들을 받은 거지. 네. 근데 어차피 최재형이 이제 끈 떨어져서 얼마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리고 나라도 최재형이 떠야 되겠다. 막판에 내가 퇴직금 대신에 돈 될 만한 거 이거 하나는 이거 내가 갖고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횡령한 거예요, 정보를. 이 박수영 의원이 최재형 캠프 정책총괄 본부장이었는데 이제 그 캠프 해산하면서 해체했어요. 아마 그 전에 나갔을 거예요. 답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 전에 나가면서 이거 들고 나간 거지. 왜냐면 이게 이제 정회계사 정영학. 정영하고 관련된 이게 정영하고 나무기가 실제 몸통이에요. 주범이긴 한데 얘네들의 녹취록 안에서 언급된 내용인 거예요.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홍땡땡. 그냥 이름 있잖아. 네. 머니투데이 사장 홍선근. 네. 네. 근데 나는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드는 게 그럼 홍성근하고 홍석현은 친척일까? 글쎄요, 그건 모르겠네. 아니 뭐 중앙일보하고 또 이 머니투데이하고 기사를 같이 쓰는 뭐 이것도 있으니까 뭔 친척이거나 뭔가 있나? 숨겨놓은 뭐 이복 동생 뭐 이런 거 진짜? 아닐까? 그런 거야? 홍 씨가 워낙 귀해가지고 네. 아무튼 잠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50억을 줘야 될 사람들 네. 그러니까 핵심 그룹인 거지. 그렇죠. 이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다 친박, 전직 전관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다 법조인들이고요. 이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SK 사면을 직접 돕는 데 있어서 실행범이었던 사람들의 실행범. 당시 청와대를 비롯해 가지고 검찰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예? 그리고 특히 이 최재경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곽상도는 청와대 라인이었고 그렇죠. 박영수와 김수남 이런 사람들은 권순일 같은 사람들은 진짜 검찰 조직에서 조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고 그 밑에 껴있는 옵션이 지금 윤석열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완벽한 구조의 50억 그룹이 있었다는 거는 애초에 화천대유가 만들어져서 이만한 자금 조성을 했을 때 얘네들한테 공신록을 주기 위해서 최태원 회장 사면에 노력을 했던 사람들한테 공신록을 주기 위해서 이 화천대유라는 게 만들어졌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이 그림은 이제 김남국 의원이 만든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전부 다 한나라당입니다. 한나라당,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이완구 국무총리였고요. 대장도 초지 소유. 남욱 변호사, 전 한나라당 천영훈 부위원장. 다 청와대하고 검찰 소속이에요. 그리고 한나라당 관련된 권순일, 인사들. 이창재, 김수남, 박영수 다 박근혜 임명. 그 특별검사,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전 대법관이었고 국민의힘 추천해가지고 공수처장 후보된 강찬우, 새누리당 원유철 전 의원, 이경재, 최순실 변호인이고 곽상도는 국민의힘이고 뭐 그렇죠. 전부 다 싹 다 한나라당. 그 다음에 새누리당 친박.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당연히 거기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실무자급의 위치에 있었는데 머니투데이는 뭐 했냐는 거지. 머니투데이는 김만배 씨가 김문배가 거기 소속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머니투데이 내부에 있는 직원들은 김만배 잘 모른대요. 왜냐면 일종의 특채 기자 같은 사람인 거야. 회장이 꽂아준 기자인 거야. 그러니까 기자 명함만 얻어주고 외부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뒷배만 봐뒀지 사실상은 그 머니투데이 회장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인사였다는 거지. 그런 사이였다고 치면 그동안 머니투데이 부국장 정도 사이즈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을 끌어모아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네. 머니투데이가 주도적 역할을 하면서 당시에 SK를 빼내기 위한 언론 기사들을 그 당시에 얼마나 썼는지를 지금 가서 다시 뒤져보면 돼. 그렇죠. 그 당시에.
그럼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언론, 검찰, 청와대에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한테 골고루 균등하게 나눠준 거고 그 중에 제일 많이 받아간 사람이 박영수였을 것이라고 봐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뇌물에도 룰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기 업무에 부관해 갖고 룰 그걸 이제 나눠 가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50억씩 기본 룰이 다 돼 있잖아. 네. 근데 여기에 박영수는 플러스 알파야. 그렇죠. 그래서 박영수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실질적인 조사팀이었으니까 실무자야. 나머지 애들은 바람잡이에요. 따져놓고 보면 분위기만 박영수가 만들었지. 사실은 책임자 거의 그렇게 됐잖아요. 책임자하고 네. 윤석열은 실무자인 거죠. 현장 조사관이었으니까. 수사팀장. 수사팀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윤석열한테 만일에 20억을 줬다. 그 20억 집 사준 게 뇌물이었다라고 치면 박영수가 100억을 받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이 정도 사이즈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일하는 애들이 불만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누가 봐더라도 그 업계의 관행을 잘 지킨 배분이에요. 업계의 관행. 그렇죠. 뇌물에도 기본적으로 관행이 있거든요. 너무 그런 것도 너무 잘하시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토건비리 같은 경우에는 30% 정도 아 그래요? 이런 거고요. 금융비리 같은 경우는 10%. 요게 좀 싸죠. 너무 잘하시네. 뭐지? 그리고 이 사법거래나 이런 그 법적 안에서 이거 해결해주는 브로커들이 제일 많이 받습니다. 거의 그냥 몰빵으로 이 배달 그러니까 그 검사한테 일 시키고 일 시킨 놈이 40%에서 60%를 가져가요. 이게 검찰 안에서 검찰 브로커들이 제일 짭짤하죠. 따져놓고. 아니 너무 많이 하는데 뭐지? 너무 자세하게. 뭐지? 아니 이런 업계의 관행이 없으면 아니, 그 이 비리 사회가 흔들려요. 그 비리 업계에 사회. 계셨던 분이신가요? 업계에 몸담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네. 잠시 이 안에 그게 있죠. 그러니까 이 뇌물의 관행이 안 지켜. 우리 변호사 수임료나 부동산 같은 거 이거 비율 지키잖아요. 이런 것처럼 뇌물이나 비리 안에도 그 업계 안에 관행이 존재를 해요. 그래야 내가 예를 들어 최태원이 나 한번 빼주는데 얼마 쓰면 될까요? 그럼 한 700억에서 1000억 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나왔을 때 여기에 종사하는 애들의 분배 계산이 딱 나와 이미 이 프로젝트가 들어갈 때. 그래서 해당될 수 있는 애들한테 이 정도 금액을 던지면서 꼬시는 거죠. 근데 사안이 엄중해서 더 안 된다. 회장님 조금 더 쓰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경우가 옛날 우병우하고 연관이 있었던 그 화장품 회사. 갑자기 제주도 그 화장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이처 리퍼블릭이 네이처 리퍼블릭. 예, 450억 쓰고 못 받은 케이스잖아요. 네. 근데도 그 돈을 못 돌려받았어요. 쓸 때 확실히 썼었어야 돼. 그러니까 이 비리 중에서도 제일 악질인 게 검찰 비리인 거예요. 따져놓고 보면. 진짜 그러네. 그 450억을 자기 날렸는데도 불구하고 돈 받은 놈들을 다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20명이 다 무혐의 처리를 받고 그 회장은 사면에 실패했거든요. 비슷한 케이스인 겁니다. 와. 그래서 아마 그보다 좀 더 후에 있었던 이번 SK 같은 경우에는 네이처 리퍼블릭보다 더 크게 불렀다. 확실하게 써라. 확실하게 써라. 1000억 가까운 단위로 벌어진 일이었다. 그럼 이제 요 안에 있는 애들이 전체적으로 한 470억 정도를 해먹었다 그러면 그 밑에 주변에 다른 쪽 애들도 한 500억짜리 정도의 이 배분은 추가로 더 있을 거다라는 게 업계의 관행상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건 파면 팔수록 노다진 겁니다. 그러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친박 그리고 전관들이 다 있는데 어떻게 이재명 지사를 엮으려고 하는지 참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 유동규가 이재명 측근이다밖에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상을 해보면 이준석이 할 수 있는 거는 특검하자고 하면서 지금 뭐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이제 뭐 삼보일배 그다음에 어디서 너무 하던 건 다 배워가지고. 할 수 있는 거 이제 뭐 단식 그다음에 머리 깎는 거 요거밖에 없습니다 이제. 근데 할수 있는 이거는 거는. 예. 이 정치계 침대 축구입니다.
요런 방식으로 호도를 하고 본질적인 조사나 이런 데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 안 하고 주변으로 돌아다니면서 헛소리만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사실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 한나라당 자체가 아니지. 지금은 아빠의 힘당 자체가 깨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근데 이걸 깰라고 하는 외부 집단이 계속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김기현 문제가 또다시 언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느냐? 이게 2018년도에 울산 지역 신문에서부터 이거 문제를 제기했어요. 해쳐먹은 지가 5년, 4년이 넘은 사건이란 말이야. 네. 근데 그때는 이런 방구도 안 했어. 우리 쪽이 여당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덮였단 말이야. 네. 물론 양이원영 의원이 이거를 꺼내놨기 때문에 이 얘기가 시작된 건 맞지만 이걸 아예 안 엮고 갈 수도 있었는데 김기현을 저격해갖고 이게 터져 나온다는 얘기는 지금 있는 국진당이 아예 깨져버려라라고 뽀개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거지. 왜? 하늘에서 날아올 낙하산을 타고 오실 그분이 정말 편안하게 내려앉을 수 있도록 뾰족뾰족한 가시로 보이는 새끼들은 다 밟아버려라고 하는 정지 작업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은 폭망인 가운데 후보는 지리멸렬 그리고 난 다음에 10월까지 이 상황이 계속된다 그러면 누가 국진당을 믿고 국진당 후보가 야당의 대선 후보라고 보겠어요. 이때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공에서 날아온 등에 SS를 새긴 추호 어르신께서 내 옆에 끼고 왔던 이 김동연이가 있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에요. 국진당 저거 쓰레기들 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라는 그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이 당은 더 깨져야 돼. 윤석열은 더 두드려 맞아야 돼. 이 안에 연결돼 있는 친박 인사들 과거에 지금 새로운 낙하산이 떨어졌을 때 힘 좀 쓰고 말 좀 뱉었던 장제원을 비롯한 이른바 뭐라고 그 뻐꾸기 날릴 수 있는 애들은 철저하게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짓밟히게 될 거라는 얘기죠. 즉 아직 야권의 후보 결정은 본선에 들어가지도 못한 거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있어요. 최소 11월 안에 이걸 끝내야 되거든. 10월 달에 폭로전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더 많이 하루가 나올 지나게 새로운 폭로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뭐 똥침까지 나온 마당에 안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네. 아 진짜 이거는 너무 부끄러워서 이거는 외국 사람들은 몰랐으면 좋겠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 상황을 받고 분노해서도 안 되고요. 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이건 전애들이 원하는 정치 혐오를 만들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투표율을 낮추고 저들도 이게 역전하기 힘들다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저들이 노리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사실상 이제 후보로 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그렇죠. 우리는 편하게 이재명 대선 후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역대 압도적인 51%를 넘어서는 52%를 넘어서는 압도적 지지율을 얻어내는 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개혁에 힘이 실려 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브레이크를 걸고 싶은 겁니다. 지금 넘어뜨리겠다, 역전을 하겠다 시나리오상 사실 불가능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40%대 대통령을 만들겠다라는 목표로 쟤네들은 저러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50%못 넘었다고 야당에서 얼마나 많이 맞아. 포화를 쏟아붓습니까? 3인가 41인가 그때? 예. 물론 그랬었어요. 대부분의 모든 대통령들이 그 정도 선에서 됐었고 박근혜가 표를 많이 얻었던 거는 그 당시에 선거 열기가 막 끌어올라 있었던, 나 부정선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그만큼 있었던 과열된 양상이 있었기 때문에 만일 지금 이게 과열 양상으로 끌려 올라가면요, 투표율 올라가게 되면 이재명 대선 후보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최다 득표와 최고 득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매우 높습니다. 최고의 투표율로 최다의 득표를 하는 거죠.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개혁에 힘이 실려버려요. 이거는 어차피 지는 게임이지만 이거를 수비해야 되는 다음의 야당이나 적폐 세력들로서는 너무 두려운 거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진해 후보 뽑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어떻게든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이나 기존에 있는 인식을 낮추기 위해서 오히려 아직 지들 후보도 안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재명에 대한 맹폭을 쏟아붓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역으로 점점 더 노출률을 늘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언론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 이름인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을 나머지 찌끄레기들이 나눠서 갖고 있다 보니까 이재명 다음에는 바로 똥침이야. 네. 검색어가. 화천대유 그 다음은 바로 50억. 박영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물어뜯으려고 하면 할수록 이재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이 관심도를 비호감도 내지는 저쪽 진영에서 생각하고 있는 의구심을 풀어주게 된다고 하면 정말 압도적 지지율의 전국구 대통령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은 화천대유 얘기를 하면 송작가 TV몰 일단 들어가시면은 이 선글라스 가격이 나와 있어요. 49,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128,000원짜리를 저희가 지금 싸게 팔고 있는 거거든요. 어디 가서 소문나면 안 되는 가격인 거고요. 네. 모델분이 직접 착용을 한 나비드라는 선글라스 제품이고요. 저는 얼굴에 단점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얼굴형 동그랗습니다. 게다가 광대 겁나 튀어나와 있어요. 어제 제가 이 선글라스 보면서 딱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되게 괜찮다. 일단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딱 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저는 이 선글라스 사실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요건 어때요? 요거 되게 발랄하고 약간 럭셔리해 보이고 저 예전에 뭔 모를 때 선글라스라는 걸 모를 때 길거리 가다가 자판에서 10,000원짜리 샀어요. 눈이 너무 피곤해요. 선글라스는 외적으로 디자인도 예뻐야 되지만 무엇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요 안경 알이에요. 이걸 끼고 있을 때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예, 요거는 그런 저급한 선글라스가 결코 아니라는 거. 지금 저희 송작가 TV 몰에서만 갑자기 반짝 세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한정판입니다. 예, 한정판이어서 요거 다 수량 다 떨어지면은 이제 솔드아웃 되는 거예요. 아니 5,500억을 민간에서 회수를 했다 이 얘기로 마무리가 돼야 되거든요. 어저께 이제 정의로운 부동산 생활에서도 여러 이제 팩트들을 알려드렸습니다만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오늘 다 그 내용을 전달을 못하니까.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고 하는 설계법은 2000년도에 시작된 도시개발계획법에 의해 가지고 의거해서 그 안에서 지자체장이 요구할 수 있는 조건을 최대한도로 높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보증을 해줘야 되고 금액 보증을 해줘야 되고 이 프로테지를 우선 지급해야 된다. 이건 사업의 성패와 관계없이 이만큼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을 5년, 6년을 우겨갖고 받아낸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환수율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시비를 걸지만 같은 기간 안에 도시개발계획법으로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이루어졌던 240건에서 일어났던 모든 회수금, 그러니까 공적 개발 쪽으로 이익으로 돌아와서 회수한 금액 자체가 이재명 지사가 회수한 금액의 3분의 1밖에 안 돼요. 심지어 240건의 공공개발 가운데 제대로 이익이 났다고 해서 신고가 됐던 거는 10건밖에 없다고. 그 중에 하나가 화천대유가 아니라 대장동 개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팩트를 알면 알수록 얼마나 대단한 이재명 지사가 성과를 거둬냈는지를 알게 됨과 동시에 네. 이 대한민국의 행정과 대한민국의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얼마나 무법천지로 완벽하게 해먹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20년 동안 민관이 같이 개발한 가운데 이재명 같은 사례는 0.5%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재명밖에 거의 없죠. 이렇게 돈을 많이 회수한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성남시 회의록 이런 게 보면은 이 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라고 했냐면 대장동 개발은 원래 민영 개발이 원칙이었는데 원래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 시장께서 이거 개발 허가권이라는 권한을 가지고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 그래서 민영 개발 회사가 이익이 얼마 남든 손해가 나든 개발 허가를 해주셔야 한다. 그러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부 다 이거 민영으로 해야 된다. 왜 자꾸 돈을 가져가려고 그러냐.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저것들이 5억짜리입니다. 저것들이 아까 남겨져 있는 야. 500억 가운데 5억짜리 짠바리들이에요. 와. 뒤지면 다 나옵니다. 이제 나중에 이 사건을 5억이 짠발이구나. 5억이 짠발이에요. 네. 그래서 야. 이것들이 사실 이제 아들도 짠발이에요. 아들 퇴직금이 원래 5억이었거든. 50억으로 뻥충 근데 뛰었는데 거기에 산재 보상금으로 45억을 보태준 거기 때문에 아들도 저 의원들하고 같은 짠바리급이에요. 그럼 대충 이해가 되시죠? 5억, 10억, 20억, 50억, 100억짜리 야, 등급이 있는 거예요. 대장동 비리 안에 참여한 놈들한테는. 그래서 50억 클럽이 생겼구나. 네. 자, 5억 클럽까지 낱낱이 줘줘야 됩니다. 네. 시의원 저런 애들이 한 100명은 더 있다는 얘기니까 네. 나중에 그걸 찾아낼 수 있게끔 우리 아니, 이재명 이미 지사의 선전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당시 성남시 회의록이 다 있으니까 이거 다 그러니까. 까면 됩니다. 이거. 예.